안녕하세요. 오승법률사무소 권희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챗GPT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실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챗GPT 버전 4가 아니라 챗GPT 프로를 구매를 해서 내돈내산 비교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사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 챗GPT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챗GPT 프로 30만 원이거든요. 솔직히 살지 말지 고민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용기를 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두 개의 버전을 비교를 해보고 실제 어느 정도까지 고소장 작성이 가능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영상 테스트를 할 때는 입력값을 직접 써내려 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입력값을 미리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이번 테스트에 적용할 사실관계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도 부동산 사기 고소장을 작성을 해볼 건데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 부동산 사기 고소장 작성을 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요약한 입력값을 먼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고소장 작성할 때 확인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예요. 예를 들면 계약일자,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 각 지급일,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 매도인이 누군지, 매수인, 중개사, 등기 업무 처리하는 변호사가 누군지, 그 직원이 누군지 다 기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그 내용도 적었습니다. 등기 업무 처리 비용도 이번에는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잔대금 및 등기 업무 처리 비용을 등기 업무 처리 직원 2의 계좌로 지급을 하고 이가 개인적으로 그 비용을 유용을 했을 때 매수인 B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고소장 사본을 만들어줘 라는 입력값을 저희가 넣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안 됐는데 지난번에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했었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장의 경우에 챗GPT를 활용하면 고소장 양식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도 또 역시 이 챗GPT4에서 이 입력값을 했을 때 고소장의 접수기관이 좀 잘못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서울지방검찰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서울지방검찰청도 특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해당 사건은 사실 경찰서에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디에다가 접수를 해야 되는지 오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을 2로만 기재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그 부동산 사기 업무가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챗GPT에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말미에 넣은 이 문구 있죠. 이 문구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서류를 작성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법적 위반 사항 이 부분도 사실은 법리적으로 좀 약간 틀린 부분이 있고 이거를 그대로 했을 때는 고소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30만 원짜리를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써보는데요. 이 30만원짜리 프로 모드에서는 고소장 작성, crafting the complaint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조금 오래 걸리네요. 고소장을 진짜로 작성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 지금 위에서 작성한 게 29,000원짜리고요. 이 아래가 30만원짜리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고소인 2만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고소를 등기 업무 처리 직원한테만 하라는 거겠죠. 지금 사건 개요는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잔대금
여기에 법적 근거가 아까 프로랑 사랑 조금 다르죠. 여기 프로에서는 355조 횡령죄만 기본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내용이 들어갔어요. 신속함 해범인 민사 절차를 통해 고소장 작성한다고 하는데 민사 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출 기관도 관할 법착청이라고 오류가 생겼죠. 지금 사실 오늘은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았는데 챗GPT 프로랑 챗GPT 4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리적인 판단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양식 정도만 제공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입력값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값을 이거 이상으로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작성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법리적인 검토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냥 법률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로는 솔직히 조금 오래 걸리네요. 조금 정확한 답변도 아닌데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하는지, 누구를 피고소인으로 해야 하는지, 어디에 고소를 해야 되는지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냥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고소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챗GPT 사용할 것 없이 직접 가서 수사기관에 사실관계에 대한 피해를 말씀을 드리고 신고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챗GPT가 완벽한 도움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문 자체도 사실은 너무 피상적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어떠한 항목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간단하게 만약에 이 등기 업무 처리를 하는 변호사나 직원이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형법상 횡령죄 부분뿐만 아니라 배임죄가 되는지 사기죄가 되는지, 아니면 등기 업무 처리 직원의 기본적인 개인적인 유용 행위로 인하여 뭐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사항이 되는지, 이러한 모두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챗GPT는 그러한 검토 하나 없이 기본적으로 입력값에 언급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해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프로를 산다고 하더라도 고소장 작성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